이거는 샤인은 우리가 수확을 하면 다른 캠벨이나 뭐 이런 거는 거봉이나 이런 거는 뭐 한 10일 안에 다 판매해야 되고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는 또 유럽계 포도의 그 참 좋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성도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수확해가지고 저장고에 안 넣어 뭐 일반 뭐 이렇게 장기 저장 기술 그거 안 해도 3개월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품종이니까 뭐 장기 저장 기술까지 넣으면 뭐 6개월까지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또 저장하면 저장하면서 나오는 병도 또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것까지도 야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여기에 보면 저장성 병 우리 양파나 우리 집 양파 사가지고 집에 놔두면은 좀 지나면은 초반에는 괜찮지만 좀 몇 개월 딱 지나면 막 벅 썩어가잖아요. 그게 저장성 병해거든요. 그런 거를 저장성 병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저장성 병해에 해당하는 병원균들이 뭐 클레오도스포름, 보트리티스 이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클레오도스포름이라는 이 균이 일반적으로 우리 기중의 잎의 반점을 나타내는 생육 중에 나오는 그런 병징도 있는데 저장 중에 이게 이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저장고 내라든지 이렇게 창고 같은데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약간 습도가 있고 이런 데 놓으면 이런 균들이 확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돼 있는데 요게 저장성 병해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제피곰팡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봉지 씌우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오고 뭐 했던 그거하고 같은 균입니다. 생육기에는 그 병으로 그런 병징으로 나오고 저장 중에도 야가 그 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인이 의외로 이 제피곰팡이병에 의한 저장성 병해가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레오도스포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제피곰팡이병원균에 의해서는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그냥 무르듯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게 나중에 요 균을 분리해 보면 요 제피곰팡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수확을 내가 김천에 있는 농가가 수확을 해가지고 얘를 수출을 보냈어요. 홍콩으로. 예. 그때 이제 수출 보낸다고 다 해가지고 보낼 때까지는 딱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수출에 갔는데 홍콩 가가지고 이제 이걸 판매하려고 뚜껑을 탁 열었는데 봉지 샥 벗겼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병반점이 막 다 찍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그걸 못 팔잖아요. 그럼 다시 그대로 덮어가지고 다시 리콜 됐어요. 그래가 그 판매한 그거를 이제 납품했는 그 농민분이 이게 뭔가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가 진단을 해봤더니 이게 제피곰팡이 병이었던 거라요. 예. 그럼 제피곰팡이가 이게 이렇게 이게 밖으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시점의 요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잎 과실에 보니까 잎 과실에 지금 다 찍혔잖아요. 그럼 다 잎이 과실이 달려있을 때 이게 감염이 싹 다 된 상태에서 봉지가 씌워져 가지고 들어가면서 우리 봉지 씌우고 나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배상에 봉지 씌우고 그 이후부터는 7월 상순 이때부터는 봉지 안에 온도가 35도 어떨 땐 40도 막 이래 올라가거든요. 그럼 굉장히 고온으로 가요. 얘가 봉지 씌우기 전에 그때의 우리 온도가 25도 정도 아주 적은 상태가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그때 활동할 때도 보면은 상태가 좋잖아요. 그 상태인데 봉지를 씌우면서 고온으로 가는데 얘가 그 감염이 기중에 있는 제피곰팡이가 있었는 게 과실에 묻었는 거를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해서 그럼 고온으로 가면서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이런 균들은 그때는 뭐 약을 쳐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게 동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통 치면 이렇게 땅띵 해가지고 이게 탁 정지돼가지고 죽진 않고 막 이렇게 이게 정신 못 차리도 쫙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봉지 씌우면서 고온기가 되면서 얘들이 딱 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죽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수확기가 쭉 되면서 이제 얘들이 감염해가 후기 수확기쯤 되면 온도가 상 내려가면서 이제 이 침입을 이렇게 쭉 해서 발현은 안 됐겠죠.
그다음 수확하고 나서 저장고 좀 넣어놨다가 그때 이제 온도 환경이 쫙 좋은데 이제 수치를 보낼 때는 보니까 괜찮았는데 그걸 가면서 저온 상태에서 쭉 가다가 홍콩에 도착하고 나면은 밖에 이제 그 수출하는 데서 밖에 나오면 온도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막 발현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유통 중에 이제 그 증상이 발현이 되든지 거기에 가서 발현이 되든지 그래서 이제 판매하려고 딱 열었는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침입하는 시점은 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배할 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장 중에 병반이었다면 요렇게 그냥 과실에 이렇게 한두 개 정도만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과실 전체에 다 박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중에 날아다니고 있던 게 그냥 이렇게 푹 덮어 썼다는 말이에요. 병원균이. 그러면서 이 잿빛곰팡이가 봉지 씌우기 전에 감염이 됐는 것들이 계속 자기가 몸을 유지하는 상태로 있다가 좋은 내 환경이 발병될 수 있는 환경을 지나면서 이렇게 탁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통 중에 나오는 병증으로 봐가지고도 우리가 봉지 씌우기 전에 잿빛곰팡이가 막 날아다닐 그 시기에 방제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아마 요 사건으로 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